안녕하세요. 엄마의 수학 교과서입니다. 9강 등차 수열, 등비 수열로 보는 IQ 테스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IQ 테스트 기억 혹시 나십니까? 긴장하면서 아마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 테스트 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수가 나열되어 있는 이런 규칙을 좀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차이가 일정하고 또는 비율이 일정한 수열 이걸 얘기하겠죠.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를 나열했으니까요. 그 규칙이 이제 어떤 건가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이런 계열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차이가 일정한 거니까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등비 수열이라는 건 역시 그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곱해 나가는 겁니다. 곱하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제가 문제 1의 경우는 등차 계열의 문제를 해놓은 겁니다. 문제 2는 등비 계열의 문제를 제가 제시해 놨는데요. 우선 거기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등차 수열의 경우 한번 보시죠.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 1번에서 첫 번째의 경우는 1, 3, 5, 7, 뭐 이렇게 나가네요. 이거 뭐 누구나 아시겠죠? 홀수들을 늘어놓은 겁니다. 홀수들을 늘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차이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조금 이게 이제 변형은 됐네요. 변형은 됐지만 그 네모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거냐를 뭐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1, 2, 4, 7, 11, 16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될까요? 누구나 뭐 쉽게 짐작하시겠네요. 처음에는 2를 더했고 그 다음에 2를 더했고 3을 더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6에는 6을 더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22 이렇게 이제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잘 보세요. 1, 4, 그 다음 10이죠. 21, 39, 66. 도대체 여기 그 다음 네모에 뭘 넣어야 될까요? 네, 이럴 때는요. 이제 뒤에서 앞에 수를 다 빼보는 겁니다. 늘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빼서 규칙을 알아보게 되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규칙이 좀 어려우면 뭐 어쨌든 이렇게 빼보는 작업을 해서 그 규칙을 찾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빼보면요. 처음에 수가 1, 4,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례로 빼보세요. 뒤에서 앞에 걸 빼보면 3, 6, 11, 18, 27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얼마를 집어넣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얼마를 집어넣어서 네모 안을 채워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방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한 번 더 빼보시면 돼요. 그게 힌트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연필로 써보신 다음에 또 빼보시죠. 한번 써보신 게 이제 3, 6, 11, 18, 27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빼보세요. 그러면 6에서 3을 빼는 거니까 3, 그 다음 11에서 6을 빼면 5, 7,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1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10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위엔 38이라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27에다 11을 더하면 이제 38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 네, 잘 하셨어요. 그럼 66에다 38을 더하면 10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52를 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차이가 3, 5, 7, 9, 11, 그 다음에 13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8에다 13을 더하면 51이라는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 51을 더하면 그래서 155 이렇게 차례로 되는 겁니다. 네,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104가 되겠죠. 네,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도 교육과정이 조금 개편돼서요. 조금 부담을 좀 적게 주고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들도 교과서에서도 꽤 어렵게 취급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세요. 문제 2번은 이제 우리 교재 78쪽에 나와 있는데 문제 2번에도 차례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쉽게 하실 것 같네요. 1, 2, 4, 8, 16, 32. 그 다음 얼마겠습니까? 뭐 당연히 64지요. 2씩 곱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2, 3, 5, 9, 17, 33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아까 문제 1번과 같습니다. 차이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를 차례로 생각해 보시면 1, 2, 4, 8, 16 이렇게 되죠. 2와 3의 차이가 1이고 3과 5의 차이는 2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3 다음에는 차이가 얼마가 나는 수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32 차이가 나는 수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32를 더하면 거기다 65라는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6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64가 더해지면 129 이런 차례로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이것도 세 번째가 참 문제네요. 세 번째 문제 어렵죠. 네, 잘 관찰해 보세요. 2, 4, 7, 12, 3, 21, 38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네, 역시 빼보세요.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2, 3, 5, 9, 17 이렇게 되네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네모 안에 채워질까요? 네, 그게 언뜻 떠오르지 않으면요. 한 번 더 빼보세요. 한 번 더 빼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2와 3의 차이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 4, 8, 어라? 처음에 나왔던 규칙처럼 되네요. 그래서 16이 더해져야 됩니다. 16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는 38에다가는 33을 더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33을 더하게 되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71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65가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13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굉장한 IQ 테스트 하신 셈이에요. 잘 생각이 안 되시는 경우에 이렇게 빼보시면 그 수를 참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열이 이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1번의 경우는 등차 계열. 왜냐면 이렇게 빼보고 나면 나중에 차이가 일정한 수가 나오잖아요. 문제 2의 경우는 등비 계열이라고 분류해 봤습니다. 차이가 나중에 이제 등비, 비율이 일정한 수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 교과서에서 이런 용어를 등차 계열, 등비 계열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렇게 계열을 나눠서 가르치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이 수의 규칙을 참 잘 찾아보신 겁니다. 한편 이제 수열은요,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합을 구하는 문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수열 문제는 이 두 가지예요.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와 합을 구하는 문제.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이렇게 수열을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난 수열을 일정한 부분을 더하는 겁니다.
뭐 보통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더해가죠. 그래서 처음부터 100까지 더한다든지 뭐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이다. 뭐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간단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합을 구하는 문제가 수열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요령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냥 등차 수열은요, 초항하고 끝에 항하고 이게 더한 값이 그 다음 항하고 그 앞에 항하고 더한 거 이런 식으로 다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얘를 올려놓은 문제에 보면 1부터 뭐 예를 들어 199까지 더하는 문제를 볼까요? 그럼 1, 3, 5, 7 이렇게 홀수들 더하는 거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1과 199 더하면 얼마입니까? 200이죠? 그런데 그 다음 수는요? 3이죠? 199 앞에 수는 197입니다. 그걸 더해도 또 얼마예요? 200이잖아요. 그 다음 수 5와 그 앞에 수 195를 더해도 200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이 일정한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더합니다. 그럼 그 짝이 몇 개가 될까요? 그 짝은 1부터 199까지 그 항이 100개잖아요. 100개. 100개인데 그 짝은 50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짝을 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그것을 전체 항 100개, 그 100개인데 짝으로 보면 2분의 100개가 되죠. 50개. 이렇게 곱한다라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입니다.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은 조금 요령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부터 예를 들어 또 100번째까지 더하는 거로 생각해 볼까요? 100번째까지 더하는 거를 그냥 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꾀를 씁니다. 꾀를 쓰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면요. 수학적인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더한 합하고 항에 각각 공비를 하나씩 다 곱해서 더한 합하고 잘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항들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공비를 하나 곱하면 그 다음 수들이 나오는 것처럼 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빼버리게 되면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선보였습니다만 그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운 요령입니다만은 그런 아이디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공비를 하나 곱해서 이렇게 항을 하나씩 밀어 놓으면 똑같은 항들이 이렇게 아래 위로 나올 테니까 빼서 합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 수열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큰 일 해보셨습니다. 잘 공부하신 건데요. 수열을 단순화해서 공부하면요. 일반항을 구하는 것과 합을 구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수열을 이용해서 대출금 상환하는 문제를 곧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1억 빌렸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뭐 10년 동안 빌렸다고 생각하고 120개월이죠. 그래서 매월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될까? 이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제가 제시해 드렸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열과 관련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겠습니다. 복동기였습니다.